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 AI 투자 센터 홍은희 전문가입니다. 오늘 12월 29일이죠. 사실상 시간이 굉장히 좀 빨리 흘러갔습니다. 올해만 하더라도 코로나가 사실 올해 2월, 3월 그때 이제 시작이 돼서 금방 없어질 줄 알았던 코로나가 어느덧 이제 1년 가까이 좀 진행이 되고 있고, 시장도 사실 신고가를 또 이제 경신을 했고, 그런 부분들 올해는 굉장히 좀 의미가 어떤 많은 해인 것 같은데, 자, 뭐 일단 오늘 거래 빼고 내일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2020년 거래도 하루 남았는데 그것도 이제 마무리 좀 잘해야 될 것 같고, 자, 이제 중요한 건 2021년이죠. 그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러분들 사실 그 전략이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은데, 그 전략을 제가 지금부터 우리 간단하게 좀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굉장히 좀 강했어요. 그죠? 배당락일이죠. 그러니까 배당락이라는 건 여러분들 그거예요. 우리가 이제 뭐 권리락, 배당락, 어떤 뭐 락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이제 권리가 생기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뭐 유상증자를 받을 권리, 그 다음에 무상증자를 받을 권리,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이제 뭐 배당을 받을 권리, 그죠? 뭐 권배락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권배락 같은 경우는 뭐 증자 플러스 배당을 받을 권리,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용어를 알아두시면 좀 편하죠. 근데 이제 오늘이 이제 배당락일이었는데, 배당받을 권리가 이제 있는 날이 어제까지 매수를 했으면 이제 생기는 거고, 오늘 고 매수를 하신 분들은 그 배당을 받는 만큼 떨어지게 돼 있어요, 주가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배당락이라고 하고, 그 배당락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원래 계산대로라면 1.58% 마이너스였어야 이제 어제 배당 받는 수치랑 이제 같다 이거죠. 왜? 회사 입장에선 배당이 나갔죠. 그러면 주가가 어떻게 좀 내려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배당락 1.58 정도 빠지면 어제랑 이제 같은 수준, 그러니까 보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한 0.4%, 0.4에서 0.5, 정확한 수치 잠깐만요. 큰 의미는 없지만 대략 요 정도였습니다. 0.6까지는 좀 아니었고 0.4에서 0.5 정도 마이너스로 진행이 됐으면 이제 같은 보합 수준이다라는 거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지수가 굉장히 급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코스피는 오늘 0.4% 올라서 끝났죠. 그럼 이건 뭐예요? 한 2% 상승 마감했다는 얘기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3.28이죠. 그럼 대략 한 4% 가까이 급등 마감했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뭐 기관도 많이 팔았고 외국인도 많이 팔았는데 왜 올랐나요? 라고 이제 의아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이거는 굉장히 어떤 이벤트에 의한 특수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수성 때문에 이런 흐름들이 이제 나타났다라는 거 아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최근 아무래도 12월 들어서 상승 종목 숫자가 코스닥에서는 가장 좀 많았던 것 같아요. 1100개 정도. 그러니까 오늘은 한 200개 정도 하락을 했고 1100개 정도 이제 반등을 했는데 대부분의 종목들이 올랐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올랐는데 많이 올랐느냐 적게 올랐느냐, 이제 이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죠. 삼성전자는 조정을 좀 받았고, 근데 이제 장중에 좀 밀리다가 그래도 좀 낙폭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꼬리를 좀 달긴 했는데 회복을 해주면서 좋은 모습으로 끝났다. 근데 삼성전자가 여러분들 좀 빠져야 지수가 또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요 부분들은 그동안에 제가 계속적으로 좀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우리나라가 어저께 이제 800명대였는데 오늘 다시 1000명대로 증가를 했고, 미국, 뭐 일본, 뭐 유럽, 뭐 할 것 없이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도 다시 코로나 확진자가 좀 나오는 이제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굉장히 좀 많이 증가된다라고 지금 언론에 나오진 않는데, 아무래도 좀 통제를 하고 있는 부분들도 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확진자는 증가가 되고 있지만 지수는 여전히 강하다. 이제 그 부분은 뭐예요? 백신 기대감이 상당히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백신이 지금 12월 중순부터 접종을 좀 시작을 했죠. 미국 같은 경우도. 그럼 이제 그 효과가 이제 서서히 좀 나와줘야 되는데, 전체 국민들의 한 80-90% 정도가 백신 접종을 해야 이게 면역이 지금 집단 면역이 좀 완성이 된다고 하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빠르면 2-3월 지금 접종이 좀 시작될 것 같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가장 먼저 시작이 됐는데 지금 그 미국마저도 아직까지 조금 시간이 좀 걸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시간이 끌면 끌수록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뭐예요?
제가 볼 때 나쁘게 될 건 전혀 없다. 왜? 중요한 건 코로나 상황보다는 분명히 지금 좋아질 거기 때문에 제가 잠시 후 이것도 한번 좀 짚어드릴 테지만 이게 확진자가 이제 좀 줄어들잖아요, 여러분들. 뭐 오히려 그러면 시장이 급등을 할 거냐?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이제 그 부분들을 좀 봐야 되는데 일단 현재로서는 확진자 증가는 시장의 큰 악재라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미래는 조금 더 좋아질 거의 어떤 명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이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1월 중으로 있을 만한 이슈인데 요거 간단하게 조금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1월 5일날 다음 주죠. 조지아주 상원 결선, 뭐 CES, 바이든 취임식이 있고 대통령 취임식이죠. 그다음 FOMC가 있는데 굵직한 이벤트인 건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굵직한 이벤트인 건 맞는데 뭐 사실상 많이 좀 반영이 됐고 요게 좀 중요합니다. 요게 이제 좀 중요하거든요.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할 수 있나 없나 이제 이 부분 좀 중요한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여소야대가 되면 여러분들 굉장히 조금 힘들어지죠. 그래서 지금 집권당이랑 국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다수당이 집권당이 돼야 어떤 정책에 대한 그 효과가 바로 나타날 수 있는데 요게 그래서 좀 중요합니다. 1월 5일이면 언제예요? 다음 주죠. 다음 주 화요일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CES 뭐 바이든 취임식은 그렇게 중요해 보이진 않고 그다음에 이제 FOMC도 굵직한 이벤트인 건 맞는데 1월 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요거 간단하게 조금 보겠습니다. 뭐 중요한 건 차트가 아니다. 차트를 읽는 사람이다. 차트가 다가 아니란 얘기고 여러분들 차트 분석이라는 것도 굉장히 누구한테 배우느냐 어떻게 써먹느냐에 따라 결과가 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 부분도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 차트 갖고만 너무 대응을 하면 타이밍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왜? 차트 갖고 타이밍을 나오려면 여러분들이 그 차트를 어디서 배우셨다는 얘기인데 지금 시장의 트렌드를 누구도 알려주지 못합니다. 왜? 새로운 길이에요 이게 보니까. 유동성이 이렇게 퍼진 적도 없고 코로나 같은 이런 어떤 바이러스 질병이 오랫동안 퍼진 적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차트 자체는 물론 이제 안 보자라는 것보다도 과거에 있었던 부분들,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지식 가지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것도 이제 트렌드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뭐 적산병, 흑산병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양봉 3개면 은봉 하나 나온다. 아니면 은봉 3개면 양봉 하나 나온다. 근데 요즘에 그게 안 통해. 물론 통하는 경우도 있지만 케바케예요. 케바케인데 너무 그 변동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그 배움 갖고 지금 적용시킨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거의 그게 먹히지 않는 시장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차트가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왜냐면은 방법 자체를 예전 거 갖고 공부해서 지금 써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수학 같은 경우는 원칙이 변하지 않잖아요. 근데 주식이라는 거는 그 원칙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죠? 원칙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과거에 썼던 방법이 고스란히 다시 지금 적용해서 쓴다고 한들 그게 먹히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여러 가지가 좀 복합적으로 우리가 좀 폭넓게 공부를 하고 그 내용을 흡수하고 그래야만 지금 시장에서 좀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게 좀 쉽지 않습니다. 시간이 좀 필요한데 아무튼 관심 있는 분들은 계속적으로 좀 말씀드리는 부분에 좀 집중을 하시고 어떤 교육이 있으면 내 걸로 만들어가는 연습도 여러분들 상당히 좀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그러면 올해 지수는 간단하게 어떻게 지금 마감이 되는지 그거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오늘이 이제 2820에 끝났습니다. 0.4%. 결국에는 양봉 마감이 좀 됐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일봉 자체보다요. 큰 트렌드를 한번 좀 보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올해 굉장히 조금 여러분들 다이나믹한 한 해였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1500이 깨지면서 코스피죠. 1400도 굉장히 위태위태했었던 시기가 이제 3월달입니다. 그죠? 3월달에 이제 급락을 했고 지금은 근데 이제 거의 저점에서 한 100%가량 올라왔고 2800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만큼 요 파동이 지금 보시면 뭐 굉장히 빠른 상승이다라고 좀 보이실 수 있겠는데 많이 올랐어요. 사실상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는데 중요한 거는 요만큼이 이제 100%가량 오른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진짜 여러분들 2002년도 그러니까 9.11 테러 이후에 전 세계의 어떤 경기 상황이 안정이 되고
지금 뭔가 이제 심리도 좀 자리를 잡아가는 이제 그런 흐름 뒤에 보시면 굉장히 좀 오랫동안 올라가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한 5년 가까이, 5에서 한 6년 정도, 2000년도 초반에는 이제 그렇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경기 성장, 중국의 어떤 경기 성장 이런 것들이 사실 크게 굉장히 좀 호재를 좀 작용하면서 올랐고, 이제 그로 인해서 또 거품이 끼고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 때문에 급락하고, 그 다음에 그걸 또 극복하면서 급등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횡보, 그 다음에 또 반등, 급락, 그 다음에 반등,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죠.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올해 100% 올랐다고 여러분들 다 오른 거 아니야, 이제 끝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면 진짜 오산이에요. 중요한 건 여기서도 보실 수 있다시피 저점 대비 여러분들 지금 4배에서 5배 올라가고요.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지금 이때 보시면은 한 500포인트예요. 2000년도 초반에. 근데 지금 어디 3000이잖아. 그죠? 근데 지수만 놓고 보시면 굉장히 많이 올랐죠. 여러분들 그런 계산 많이 하잖아요. 뭐 삼성전자를 옛날부터 갖고 있었으면 몇 배야. 마치 이제 그런 계산을 하는 것처럼 지수를 그냥 옛날과 비교하면은 당연히 많이 오르는데 그런 어떤 추세라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 추세라는 게 올해 이제 한번 올라가고 다시 이렇게 꼬꾸라질 거냐, 요게 사실 굉장히 좀 의문이죠. 근데 그렇게 될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 만약에 이렇게 꼬꾸라져 가지고 주가가 폭락을 하면 어디 하나 망가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생기는 경우 이런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지금 리먼 브로더스 하나 파산됐잖아요, 미국에서. 그러고 나서 바닥을 잡았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을 중국이 굉장히 많이 추격을 하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도 2028년이면 중국이 미국을 추월한다고 하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뭔가 이제 문제가 어디가 심각해질 건지는 물론 이제 조금 더 봐야겠지만, 현재로서는 이제 신고가를 한번 낸 시점에서 우리가 이제 추가 반등에 대한 기대감은 아직도 좀 유효하다. 이제 이 부분도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 뭐 코스닥은 따로 보지 않을게요. 왜? 어차피 방향성은 같기 때문에. 방향성이 똑같기 때문에 코스닥은 굳이 볼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어차피 방향성은 코스피가 잡는 거고요. 코스닥은 그 뒤로 이제 따라가는 이제 그런 모습인 거지. 그래서 오늘 코스닥 차트는 굉장히 좀 좋아요, 사실. 오늘 차트는 근데 그게 이제 오늘 차트만 갖고 여러분들 의미를 파악할 수 없죠. 왜? 어차피 우리는 지금 중요한 게 당장보다도 2021년을 어떻게 조금 더 긍정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가, 이제 이 부분들이 더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자, 일단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들은 이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시장이 굉장히 많이 오른 건 여러분들 맞거든요. 자, 근데 이제 그러니까 많이 올랐다가 되게 비싸졌다의 느낌보다도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 대비 상승 탄력이 굉장히 좀 셌어요. 왜? 그동안에 못 갔기 때문에 이번에 호재가 뜨면서 오히려 이제 주가 상승 탄력이 굉장히 좀 강해지는 이제 그런 모습인데, 올해 연봉입니다. 내일 하루 남았는데 내일 하루에 뭐 급락이 나오든 뭐 급등이 나오든 중요한 건 요 지금 망치 양봉의 흐름을 크게 벗어나진 않을 것 같아요. 뭐 10% 이상 뭐 20% 이상 하락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오늘 뭐 올랐으니까 조금 내릴 수 있고, 그동안 올랐으니까 좀 내릴 수 있고, 아니면 오늘 강하니까 어떻게 좀 더 갈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어떻게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도 추가 반등이 좀 나오고 있고, 물론 이제 나스닥 선물이 추가 반등이 나오더라도 그거 유지가 될 가능성도 없을 수도 있는 거고, 물론 이거는 이제 뚜껑을 좀 열어 봐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나스닥 선물을 언급드리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도 굉장히 좀 좋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거 요대로 보면 여러분들 그러니까 봐보세요. 여기서도 지금 전고점 뚫는 양봉 나오고 나서 어떻게 추가 반등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전고점 뚫는 양봉이 나오니 추가 반등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올랐다 빠지더라도 결국 어떻게 반등 한번 나올 거다. 어디가? 내년 시장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내년이라고 해봐요, 여러분들. 다음 주니까. 그죠?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거는 전략을 여러분들 굉장히 좀 잘 짜야 돼요. 2021년도 같은 경우는 2020년도가 어느 정도 흐름을 보였으니 그게 증폭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사실상.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착각하는 게 뭐냐면 2800인데 여기서 얼마나 더 갈 수 있을까요?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죠? 그럼 조정 없이 지금처럼 계속 갈까? 조정 없이?
조정 없이 여러분들 계속 올라갈까요? 아, 그렇지 않을 거예요. 올랐다 빠졌다 다시 갈 수도 있는 거고, 올랐다가 빠지는 흐름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아니면은 상반기에는 지지부진했다가 하반기에 좋아질 수도 있는 거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는 거를 지금 요 흐름들을 예상하거나 1, 2번을 좀 많이 예상을 하는 것 같아요. 올랐다 빠졌다 다시 가는. 근데 이제 비율적으로 보면은 상반기 좋고 하반기 좀 내릴 거다라는 전망들이 사실상 좀 많아요. 근데 그들의 전망은 사실 다 맞았던 건 아니거든. 왜? 3월 달에 바닥 잡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3월 달에 왜? 증권사에서도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 때지 주식을 적극적으로 사라라고 한 증권사가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로. TV 나오는 전문가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예상이라는 거 항상 그래요. 예상이라는 거는 다수가 예상하는 건 거의 들어맞을 가능성이 키박해요. 그러니까 이때 같은 경우도 이렇게 되면 지금 전 세계가 뭐 대공황이 올 수도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 좀 많았죠. 왜? 이 전염병이 많이 퍼지면서 어떻게 해요? 소비가 위축되었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셧다운이 나오면 경제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주식은 사면 안 됩니다. 내지는 팔아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이 시점에서 많았어요. 여기서도 매도한 사람 분명히 많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 다수가 그런 얘기를 하자마자 어떻게 V자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예상하기를 V자 반등이 어려울 겁니다 라고 예상을 좀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 이제 그 시점으로 돌아가서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요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다수의 예상과 좀 다르게 흘러갔고 아직까지도 시장은 굉장히 좀 강한 흐름이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분명히 조정은 한번 나올 거예요. 그 조정이 그럼 언제쯤 나올 거냐, 이제 요 타이밍이 굉장히 좀 중요한 건데 언제쯤 나올 거다라고 여러분들 정확한 타이밍을 예상하려고 하지 마세요. 항상 준비를 하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항상 준비를 하고 대응하시면은 결국에는 시장이 빠지더라도 여러분들은 뭐 기회를 잡으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 우리가 이제 이 얘기 한번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 지지선이 깨지면은 뭘로 바뀌어요? 지지선이 깨지면 저항으로 바뀌죠. 반대로 이제 저항이 뚫리면은 어떻게 뭘로 바뀌어요? 지지선으로 이게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런 것들이 있어. 요렇게. 그림을 좀 다시 그려드리겠습니다. 네. 자, 빠지다가 지지받고 다시 올라가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요거를 뭐예요? 바닥 잡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요 패턴은 박스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요렇게 지금 지지를 받으면은 반등을 합니다. 어디 저항까지 반등을 해요. 물론 이제 이 그림에서 저항이 어딘지는 알 수 없지만 주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지지받으면 저항, 그 다음에 저항이 뚫리면 또 그 다음 저항, 그 다음 저항이 또 뚫리면 또 신고가 만약에 나오면 신고가. 근데 신고가에서는 저항이 없어요, 사실상. 그러니까 저항 구간이라는 게 기술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냥 사람들이 나 이 자리에서 팔고 싶어 내지는 팔아야겠어. 그게 이제 매물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면은 지지받으면 반등이고 저항받으면 주가는 어떻게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항받으면은 어디까지? 지지선까지 밀리는 거. 그 다음에 지지받으면 어디까지 반등 나온다고요? 저항까지 반등이 나온다. 근데 이제 저항받았는데 지지선, 그러니까 저항받고 밀릴 때 지지선까지 안 빠지면 우리는 이거를 세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지지선까지 밀려야 그게 이제 일반적인 흐름인 거고, 그 지지선까지도 안 내린다라는 건 그 전에 매수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올라가는. 그러니까 이 상황들이 여러분들 발생되면은 생기는 이 부분이 뭐냐면 그런 경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내가 어떤 종목을 매수할 때 지지선인 것 같아서 내지는 지지 받는 거 보고 들어갔는데 내지는 미리 이제 걸어두시는 분들 계실 건데 그러니까 내가 살려고 했는데 체결이 안 되고 날아가는 경우 있죠. 나는 어떤 특정 자리가 지지선인 것 같아서 거기서 이제 매수 대기를 해놓고 매수를 했는데, 그러니까 걸어 놓은 거죠. 근데 그 자리를 안 주고 반등 나오는 경우, 그러니까 그거는 센 거예요. 또 반대로 걸어 놨는데 체결되는 경우 있죠. 그건 또 약하기 때문에 매수 체결되면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항까지 안 가면 약한 거고 지지선까지 안 내려오면 센 거다. 이제 이런 부분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즉 여기서 이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결국에는 시장이 한번 급등을 했습니다. 저항을 뚫었어요. 그럼 저항을 뚫었으면 어디? 그 저항이 이제 지지선의 역할을 해주는지 테스트 과정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테스트 과정이 일어나고 그 테스트 과정을 거치고 나서 주가는 바닥이 단단하니 이제는 또 제대로 한번 올라볼까, 이제 이런 흐름들이 전개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박스권이라는 게 그거예요. 박스권이라는 거 결국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지금 보시면 쌍바닥이죠. 여기서도 지금 보시면 쌍바닥이죠. 진짜로 지수가 큰 그림에서 보시면 쌍바닥 찍지 않고 올라갔던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크게 올라갈 시장은 다중바닥을 만들어 주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명심을 해야 돼요. 그죠? 여기서도 지금 보시면 계속 지지를 받으니 어떻게 올라가잖아. 근데 결국에는 이번에 크게 빠졌는데 그 저점을 어떻게 순간 깼지만 바로 빠르게 회복하면서 어떻게 땡기니까 크게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차트라는 게 여러분들 지나고 보면 이게 이런 것들이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이 고점이 신고가잖아. 이 자리를 넘어섰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 자리가 그 전에 뭐예요? 저항이었는데 저항이 이제 무슨 역할을 하는지 봐야 돼요. 지지 역할을 하는지 봐야죠. 지지선의 역할을 하는지 봐야 되니 그게 언제? 테스트 과정이 있다고. 우리가 여러분들 자동차도 저 철강이 얼마나 단단한지 충격 테스트 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지수도 마찬가지예요. 충격 테스트를 거쳐서 단단하면 이제는 어떻게 한 번 더 땡기는 거지.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제 뭐 해야 돼? 테스트 받을 때 저점 매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나름 시나리오가 있는데 제가 이제 보는 시나리오는 뭐냐면 제가 보는 시나리오는 일단은 1월에서 2월 정도는 한번 출렁일 가능성을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1월에서 2월까지는 한번 출렁일 가능성을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는 뭔가 큰 악재라기보다 우리가 이제 증시기관에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가장 큰 호재는 낙폭 과대라는 얘기가 있어요. 가장 큰 호재. 그러니까 많이 빠지면 좋은 거다라는 거지. 많이 빠지면 좋은 거다라는 거죠. 또 반대로 너무 많이 오르면 그게 이제 가장 큰 악재인 거죠. 그러니까 많이 빠지면은 주가를 땡기기 위한 명분을 또 만들어내고, 반대로 이제 너무 많이 올라가면 또 주가를 빼기 위한 명분을 이제 만들어내는 것처럼 주가가 이제 많이 올라가면은 결국에는 끌려 내려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누군가 또 차익 실현을 하는 거고 그 어떤 상황이라는 게 계속 우호적으로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사실상 좀 비싸다. 그러니까 많이 올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막 그런 거 보이시면 뭐 다우 파동이니 엘리어트 파동이니 이런 거 이제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죠?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올라가면 조정은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대신 그 조정의 어떤 지지가 돼야 될 그 지지점이 굉장히 좀 중요한 거고, 이제 그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추적을 하는 거죠. 근데 어찌됐건 지금은 현재로서는 아직은 세지만 여기서는 우리가 좀 분명히 주목을 해야 될 건 여러분들 뭐냐면 제가 짜놓은 시나리오는 여름에는, 그러니까 여름에 내지는 하반기 한 번은 크게 출렁일 수 있다라는 거고요. 궁극적으로 어디 2600에 한번 훼손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진짜 큰 악재는 일단은 뭐냐면 진짜 큰 악재라고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조금 겁먹으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제 그 부분들이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내년 시장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생각을 잘 하셔야 될 게,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상황이 마무리된다고 여러분들 주가가 계속적으로 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는 건 여러분들 왜 가요? 유동성 때문에 가는 거죠. 근데 플러스 알파로 여기에 뭐예요? 실적이지 사실. 실적이 개차반이면 주가 못 갑니다. 실적이 이 정도면 괜찮아. 하지만 돈도 많이 풀렸어. 어떻게 땡기자. 이래서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경기 상황이 좋아지면 이 실적이 더 많이 회복이 되고, 근데 실적이 회복이 되면 여러분들 좋은데 지금 유동성은 다 대부분 뭔데? 대출
그죠? 누군가 빚내갖고 지금 시장에 계속 뿌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미국 정부 같은 경우도. 그죠? 누군가 채권 발행해. 누가 돈이 필요하대. 그러면 뭐예요? 돈 찍은 데서 사주잖아. 사줘갖고 시중에 어떻게 지금 계속 돈이 풀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개인들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뭐예요? 대출 받아갖고 주식하는 사람들 많고, 신용 같은 경우도 어떻게 지금 증가되고 있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 유동성이 어느 정도 많이 풀린 게 여러분들 중간에 어떻게 브레이크가 걸린다. 그러니까 회수에 들어가면 그때가 좀 문제라는 거지. 그러니까 코로나 이 지금 상황에서는 당장 회수되긴 좀 어렵지만, 코로나가 어느 정도 없어지고 난 뒤에는 그 대출이 어떻게 회수가 되고, 그러면 그 회수가 된 다음에 여러분들 충격이 한번 크게 나올 거거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500이나 2,600을 말씀드렸는데 그보다 더 나올 수도 있어요. 사실은 이거는. 그러면 이제 그 흐름이 한번 나왔으면 경제가 좋다는 얘기잖아. 경제가 좋으니까 돈을 회수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에 경제 상황이 진짜 조금 더 좋은 상황이 이어지면 그때는 뭐 실적 장세가 이어지는 거예요. 실적 장세. 그래서 결국은 한번 올랐다가 밀렸다가 다시 갈 수 있는 어떤 그림들. 근데 제가 볼 때는 상반기에 너무 막 지금 11월 달부터 12월까지 흐름을 보인 것처럼 요렇게 땡길 수 있는 그런 흐름은 아닌 것 같아요. 브레이크가 분명히 어느 정도 걸릴 거예요. 왜? 너무 좋으면 자산시장이 거품이 생기고, 거품이 생기면 뭐 물가상승률이 높아지죠. 그러면 여러분들 물가상승률이 높아지면 뭐해? 대출 회수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 부분들은 분명히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지금 없어지면 무조건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이 상황이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왜?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지는데 주가가 왜 밀리겠어?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절대 주의하셔야 될 건 이 부분들이 핵심적인 포인트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그건 있어요. 지금 보복 소비는 분명히 한 번 남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야, 내가 커피숍도 못 가고 어디 놀이공원도 못 가고 백화점도 마음대로 못 가고 사람 많은 데도 마음대로 못 가는데 이게 없어지면은,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중단된 상태잖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코로나 그래서 없어지면 나는 그거를 한번 진짜 신나게 한번 놀아볼 거야 라고 지금 벼르고 있는 사람이 전 세계에 굉장히 많지. 그죠? 그것 때문에 경기가 한번 급증하는 상황들이 오긴 올 거예요. 근데 그 이후의 흐름이 이제 중요한 거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번 이제 시장은 한번 슈팅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요? 정신 차리고 보니까 야 이거 다 빚이잖아. 근데 지금 살만하다며 야 돈 내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지금 시나리오를 짜는 부분들은 이 부분들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리가 여러분들 요게 좀 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2021년에는 요게 핵심적인 포인트예요. 그냥 무조건 종목만 산다고 존버해서 여러분들 수익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항상 그렇지만, 그러니까 지금 기회라는 것도 그렇잖아. 기회는 준비된 자가 여러분들 기회를 잡는다고 하지만 지금 대부분의 개인들이 딱 두 가지예요. 주식시장이 좋아서 뛰어든 사람도 있지만 코로나 때문에 일자리가 넉넉치 않아서 주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죠?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이 3월달에 저점 매수해서 대박난 개인들이 그렇게 많으냐?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 결국에는 그냥 돈 많았던, 통장에 몇 억씩 갖고 있고 자산 많은 분들 있죠. 그런 분들만 저점 매수해서, 아니 왜 그러냐면 이 정도에서는 물리더라도 크게 물릴 자리는 아니다라고 그들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경험이 없는 분들도 여러분들 그게 이제 본능적으로 느껴진단 말이야. 아, 이 자리에서 사도 물리지 않을 것 같은데 난 돈이 없어. 그게 현실적인 부분이 있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돈이 많아서 여러분들 이때 매수한 사람이 있거든. 근데 이때 매수한 사람은 둘 중에 하나지. 돈 많은 사람과 진짜 실력이 있는 사람. 근데 어찌됐건 그 분들은 시장에서는 살아남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면 다수가 아니다라는 거지. 그들은. 그죠? 그들은 다수가 아니에요. 그들은 다수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런 어떤 시장이 밀렸을 때 기회를 잡는 건 여러분들 준비가 돼 있어야 돼. 둘 중에 하나예요. 실력이 있든가 돈이 있든가,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이 많이 올라갔어, 밀렸어, 조정이 나왔는데 그 조정이 나오는 게 진짜 좋은 기회야. 언제처럼, 3월처럼. 하지만 그 기회를 잡는 사람이 또 없어. 왜?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그럼 제가 말씀드렸잖아. 그 실력이 있든가, 아니면 자금이 준비가 돼 있든가. 둘 중에 하나는 돼야 돼. 그래야 기회를 잡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이제 그런 부분에 여러분들 신경 쓰면서 매매를 하셔야 되는 게 이제 2021년에는 한 번쯤은 나올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지수가 5에서 한 10% 크게 밀리는 게 분기별로 한 번씩은 나옵니다. 통계적으로 봤을 때. 근데 이제 항상 개인들은 올라갈 때 사서 어떻게 빠지면 팔죠. 그게 여실히 우리가 또 드러나는 게 여러분들 신용 잔고 흐름에서 이제 드러나는 거잖아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파란색이 신용 잔고거든요. 3월달에 크게 빠지지 왜 신용 갖고 매수했는데 지금 못 메꾸니까 어떻게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마진콜이라고 이야기하죠. 뭐 선물 시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뭐 외환 시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주식 시장에서도 내가 돈을 메꿔 넣지 못하면 어떻게 반대 매매 나가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중간에 어떻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한번 신용이 꺾일 때마다 여지없이 뭐가 나와요. 여러분들 반등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크게 꺾은 게 이제 이때죠. 근데 아직까지는 그 뒤에 꺾이고 있지 않다. 그래서 2021년도 같은 경우는 올해보다 제가 볼 때는 더 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수가 많이 간다고 여러분들한테 큰 기회냐? 절대 아니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제 올해 어느 정도 노하우가 생겼으니 1년 갖고는 시간이 좀 짧을 수도 있지만 노하우가 생겼으니 내년 시장에서는 여러분들 요 어떤 파도 타기를 좀 잘하는 이제 그런 상황을 우리가 좀 만드는 것도 본인 몫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들이 뭐냐면 코스피 잠깐만요. 올해 전체적으로 보면 외국인들이 25주 매도고 기관들이 25주 매도고 개인들이 48조 여러분들이 매수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럼 외국인들의 자금이 지금 사실상 11월 달에 좀 들어왔다고 우리나라 지금 신고가예요. 뭐 중요한 건 많이 팔고 나갔던 자금이 이제 상황이 안정되어 갖고 나중에 이제 많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여러분도 어떻게 그 탄력이 훨씬 더 좋아질 거란 말이지. 예.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많이 유동성이 풀린 거에 따른 어떻게 수익률 게임이 올해보다는 내년에 커질 가능성이 높다. 그건 왜 그러냐면 대형주에서 여러분들 아직까지 10배, 20배짜리 종목이 거의 안 나왔어요. 예. 삼성전자가 물론 시가총액 전세계 반도체 회사에서 1등이거든요 지금. TSM 시리즈 압도를 했는데 지금 보면은 요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봐봐요. 자, 이거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 IMF에 여러분들 돈 있었으면 우리가 이제 국가부도나에 봐도 그런 얘기 나오죠. 유아인이 얘기하잖아. 계급이 바뀌는 그게 왔다고, 기회가 왔다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2008년도 같은 경우도 롯데케미칼이 여러분들 4만원대예요. 근데 어디까지 47만원까지 올라갑니다. 2년 만에. 근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한번 코로나 때문에 급락하고 나서 반등 나온 게 지금 1년 됐어요. 1년. 1년이 아직 채 안 됐어요. 그죠? 내년 3월 돼야 이제 1년이 되는 건데 2, 3월 돼야. 근데 이제 반등 나왔지.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많이 올랐네. 하지만 돈의 힘이라는 건 예상보다 더 가거나 더 빠질 수 있는 거야. 근데 여기서도 봐봐. 2009년도 반등했죠? 그래서 롯데케미칼이 지금 보시면 어디 4만원짜리가 15만원까지 갔어. 많이 올랐네. 근데 중요한 건 그 뒤에 1년 동안 어떻게 슈팅이 나와요. 슈팅이. 근데 이거는 OCI 여러분들 동학대철화학이나 뭐 현대중공업이나 우리가 이제 뭐 차화정 그죠? 정화조 막 얘기하잖아요. 조선, 화학, 정유, 차, 자동차 그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만 간 게 아니라 그런 게 유독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보시면 10배 올랐어요. 저점에서 여러분들 10배 올랐잖아. 근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이렇게 10배, 20배 오른 종목이 거의 없습니다. 뭐예요? 한 번 더 이런 흐름들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자, 대한유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
이게 지금 보면은 얼마에 15,000원, 12,000원이네. 얼마 17만원, 10배가 넘죠. 그러니까 작은 종목일수록 올라갈 때 탄력이 크단 말이야. 그 다음에 지금 대한유한은 어디 2017년도에 30만원. 야, 13,000원짜리가 지금 보시면 어디 30만원까지 올라. 그냥 갖고 계셨으면 여러분들이 계산되실 거 아니에요. 그죠? 물론 이거를 이제 끝까지 먹을 수는 없지만 이런 흐름이 나타나면서,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제 이런 흐름인 거지. 올랐다가 조정 크게 받고 다시 가는 상황. 그러니까 2021년도는 제가 요런 어떤 흐름을 어느 정도 좀 예상을 합니다. 물론 100% 맞는다라기보다도 가능성이 있어요. 두 가지 때문에. 분명히 코로나 상황이 더 연장될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시장에서는 오히려 올라갔지만 좀 내릴 수도 있는 거죠. 반대로 코로나가 지금 어떻게 진짜로 없어져서 정복이 돼서 경기 상황이 갑자기 좋아지면 뭐 시중에 있는 돈을 회수한다고. 아시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회수하고 나서 경기가 좋아지면 그때 이제 또 2차로 폭등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한국조선해양, 그러니까 현대중공업지주가 제주사고 이게 이제 분할을 했잖아요. 자, 봐봐요. 2004년도에 지금 현재 5만원 밑에 있던 게 어디 45만원 이상까지 가고 2008년도에 어디 15만원까지 갔던 게 또 50만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주도주에서는 여러분들 지금 항상 10배 내지 20배짜리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 그게 없다. 그래서 내년이 진짜로 준비가 잘 되어 있는 분들은 올해는 저는 생각보다 많이 못 벌었습니다 하신 분들도 내년에는 어떻게 좋은 수익을 걷어가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핵심 포인트는 결국에는 뭐냐면 공부 많이 하시거나 아니면 진짜 여러분들이 신뢰할 만한 어떤 멘토를 지금 빨리 선택하는 게 저는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오늘도 마무리는 좀 잘 됐는데 중요한 거 이제 내년 시장.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는 조금 조정이 더 나올 가능성도 있고 물론 세긴 하지만 올라갔다 밀릴 때 큰 폭으로 빠질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항상 조정은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과격하게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도 조정이 아직은 안 나왔고 근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한번 흔들리기 시작을 하면 그 폭은 굉장히 좀 클 거다. 근데 이제 그게 1월에서 한 2월 정도는 한 번쯤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상을 해요. 그러니까 항상 현금 비중이나 이런 것들 좀 신경을 쓰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여러분들 또 다른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올해 주식하신 분들 전체 직장인의 지금 한 60%가 주식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뭐 90%가 여러분들 주식을 올해 시작하셨대요. 근데 이런 분들이 사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장이 좋아서 수익을 보고 계시지만 한번 장 빠져버리면 이런 3월달 같은 상황이 다시 오잖아? 답 없어요. 먹었던 거 다 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가 안 돼 있거나 너무 자만심에 빠지면 여러분들 크게 실수할 수 있으니까 항상 시장에서는 계단식으로 내지는 돌다리도 두들겨보는 심정으로 우리가 좀 대응할 수밖에 없다.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2021년도에 정말 큰 기회를 잡으시는 분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몇 가지 시나리오 한 번 더 이야기 드릴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뭐냐면 현금 비중 선정이나 이런 것들이 가장 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1월 정도에는 한번 좀 크게 휘청거릴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그 부분들은 대비를 좀 해서 진짜 좋은 기회를 앞으로는 좀 잡아갈 수 있도록 대응하자고요. 그러니까 항상 더 먹으려다가 없어지는 경우가 많죠. 10% 올라가. 그러면 15% 상한가 먹으려고 하다가 그 수익이 사라져 버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요즘 시장에. 그죠? 그래 버리면 좀 아깝잖아요. 결국에는 작들에도 내 호주머니로 돈이 들어오는 게 낫지. 괜히 욕심 부리거나 아니면 대응 전략을 잘 몰라서 먹었던 걸 토하기보다는.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내용은 요 정도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주제에 좀 넘어갈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